공부는 예쁘게, 성적은 더 예쁘게 용구쌤의 과학노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방금 두 총크를 150g을 먹었거든요. 근데 쌤 배가 따뜻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배가 차가워지더니 선생님이 50g을 우웩 하고 토해버린 거예요. 더럽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오늘 배울 중요한 용해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용해도부터 석출량 계산까지 문제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특히 용해도 단원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소한 용어. 두 번째는 용해도 곡선이라는 그래프. 세 번째는 석출량 계산인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과 매질 암기법으로 용어 정리하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두 총크로 용해도 곡선과 석출량 정리해 볼게요. 먼저 용어 정리부터 시작할게요. 누가 녹고 녹이는지 헷갈릴 때는 매질만 기억해 주세요. 먼저 남을 녹이려고 매를 들고 기다리는 무서운 물입니다. 이 친구를 용매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이 매가 무서워서 물속에서 질질 짜면서 녹아버리는 설탕, 녹는 물질, 용질입니다. 매, 질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하고요. 그 결과물인 설탕, 물 같은 친구를 우리가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용해도인데요. 용해도의 정의입니다. 용해도의 정의는 특정한 일정 온도에서 용매의 기준이 있습니다.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의 그람수입니다. 여기서 g은 질량을 말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온도 40g의 황산구리 용해도가 60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정의를 통해 해석해 볼게요. 용매가 물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용매 몇 그램?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황산구리가 얼마다? 60g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용해도의 정의였고요. 이 용해도의 특성 두 가지 살펴볼게요. 만일 온도와 용매가 같습니다. 즉 온도가 40g이고 용매가 물이라면 황산구리의 용해도는 항상 60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해도는 일정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 종류에 따라 용해도는 달라지는데요. 예시로 온도가 40도지만 황산구리일 때, 설탕일 때의 용해도는 서로 당연히 다르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설탕이랑 황산구리의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있죠. 자,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해도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 용해도 곡선입니다. 원래 물에 설탕이 얼마나 녹아있느냐로 설명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두 총크로 표현해 볼게요. 자, 80도일 때는요, 선생님이 최대로 두 총크를 150g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게 바로 B점이죠. 그러면 곡선 위의 점 C점도 볼게요. 60도일 때는 선생님이 최대로 두 총크를 100g 먹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최대치만큼을 먹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불러요. 이에 반해 D점을 한번 볼게요. 원래 80g일 때 선생님이 최대로 먹을 수 있는 두 총크는 150g입니다. 그런데 D를 보시면 150까지 못 먹은 거예요. 얼마만큼 먹었어요? 100g을 먹었죠. 그럼 여기는 포화용액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포화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는 A점인데요. 원래 60도일 때는 선생님이 최대로 먹을 수 있는 두 총크가 100g인데 얘는 100g을 벗어났어요. 50g 더 먹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너무 많이 먹었다, 과식했다, 과포화용액이라고 불러요. 이 A점이 특별한 이유는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툭 치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100g을 먹어야 되는데 150g을 먹었으니까 이 50g을 토해냅니다. 왜? 토해내면 우리가 두 총크 고체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석출량이라고 불러요.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탕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물속에 100g만 녹을 수 있는데 150g이 억지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툭 건드리게 되면 50g이 이렇게 고체 설탕으로 석출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80g의 포화 용액이 있었는데 이 친구를 60도로 낮춰줬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석출될까요? 라는 석출량 문제가 출제됩니다. 선생님은 두 쪽으로 표현했지만 설탕, 황산구리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는데요. 먼저 80도 볼게요. 80도에서 포화 용액이라는 건 물 100g에 최대로 150g의 설탕이 녹아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두 쫑크로 150을 먹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를 60으로 바로 낮춰요. 60도가 되게 되면 최대치가 바뀌죠. 최대치가 100g의 설탕만 녹을 수 있어요. 혹은 두 쫑크를 100g만 먹을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용매 100g에 150g을 먹었었는데 최대치가 100g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150에서 100을 뺀 50g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오바이트로 토해내야 된다. 그게 바로 석출량입니다. 그럼 실제 설탕으로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150g이 녹아있다가 100g만 녹을 수 있으니까 그 차이만큼 50g이 설탕 고체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고체와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사실 앞서 설명했던 건 고체의 용해도였습니다. 우리 설탕물 생각해 볼게요. 설탕이 물의 용해가 언제 잘 될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따뜻할 때 설탕이 더 많이 녹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셔도 온도가 증가할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용해도, 세로축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력에 의해서는 용해도가 크게 변화 없다는 점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고체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기체의 용해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이다를 떠올려 주세요. 사이다가 물속에 이산화 탄소라는 기체가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용해도를 높여서 사이다를 보관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이다 어떻게 보관하죠? 온도를 낮춰서 보관하죠. 그 다음에 사이다 뚜껑은 우리 닫아놔요? 열어놔요? 닫아놓는다는 얘기는 압력을 크게 해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압력이 높은 상태로 잠가두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추가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이다 뚜껑을 여는 순간 우리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눈에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죠? 자, 그렇단 얘기는 기포가 점점 많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포가 많아지는 것과 용해도를 잘 이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눈에 기포로 보인다는 것은 더 이상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지 않고 밖으로 나온다는 걸 의미해요. 즉 기포가 많아졌다는 건 용해도가 낮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